지금부터는 이러한 사상적 토대를 가진 급진개혁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의 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은 1883년부터 청나라의 군대의 축출과 국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변혁운동을 결심하고 사전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박영효가 500여 명이나 되는 신식 군대를 양성했고요. 윤웅열이라는 사람 역시 500여 명의 신식 군대를 양성했으며 서재필 등 14명의 사관 생도들을 일본에서 귀국시키는 한편 김옥균이 43명으로 즉 43명으로 이루어진 비밀 무장 조직인 충의계를 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1884년 봄부터 비엔남 문제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프랑스 간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주둔 청나라 군대의 규모가 축소되자 정변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국제정치적 배경, 갑신정변 국제정치적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청나라와 프랑스, 비엔남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전투가 일어나고요.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한국 군대, 한국 주둔 청나라 군대가 글로 옮겨가는 바람에 그렇죠? 그 군대 규모가 줄어든 이제 한번 청나라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정변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1884년 11월 김옥균 등은 개화당과 일본 공사 간 협의를 통해서 공사 간 병력 150명과 일본 화폐 300만 엔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고요. 이 협상에서 개화당은 일본군의 임무는 오직 왕궁 호위와 청나라 군대에 대한 방비에 한정되어야 하며 보수파 제거와 내정 개혁에는 일체 일본이 관여하지 않을 것을 김옥균 등이 요구해서 일본 측이 오케이 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전 과정을 거쳐서 1884년 12월 4일에 개화당 멤버 중에 한 명인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었던 우정국 낙성식 축하회를 계기로 정변이 단행됩니다. 구체적으로 갑신정부 주도 세력들은 보수파의 대표자 한규직, 이조연 등과 민씨 일파 세력인 민태호, 민영목 등을 처단하고 죽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화당의 배신자인 환관, 유재현도 죽입니다. 그리고 신정부 인사를 발령하게 하는데 그것은 개화당 인사와 국왕 종친 관료의 연합 내각이었습니다. 이는 국왕의 호응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1884년 12월 5일 미국 공사, 영국 총영사, 독일 영사 등 각국 외교관들에게 신정부의 수립과 개혁 정치의 실시를 알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리 청나라 군과 내통한 연락을 취한 민비의 고집으로 국왕과 고종과 그다음 민비의 거처를 무장 방비, 즉 방어하기에 무력 방비에 불리한 창덕궁으로 옮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경복궁으로 가자고 했던 걸 창덕궁으로 옮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창덕궁 자체가 구조 자체가 외부의 침투에 대해서 막기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민비가 글로 가야겠다. 국왕과 같이 글로 가야겠다. 계속 고집을 피웠다는 것이죠. 이것은 민비가 미리 청나라 군과 사전 연락을 통해서 그렇게 우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1884년 12월 6일 혁신정강 14개조를 국왕교서의 형식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즉 만들기는 갑신정부 지도세력들이 만들고요. 형식은 국왕이 교서로서 그렇게 발표한 것이죠. 그 내용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려보내고 청나라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청나라 조공을 폐지하자는 거죠. 대원군을 돌려보내라는 얘기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청나라가 함부로 사람을 데리고 가고 납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원군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벌을 폐지해서 그렇죠?
뭐 자기 가문이 뭐냐, 자기가 뭐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문벌을 폐지해서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또 능력에 따라서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 관직에 등용할 것. 제3조는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해서 간사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국가 재정을 풍족하게 할 것. 제4조는 부패 온상인 내시부를 폐지하고 그중에서 재능 있는 자가 있으면 등용할 것. 제5조 국가에게 해로움을 준 나쁜 관리, 탐관오리라고 하는데요. 나쁜 관리 중에서 그 정도가 심한 자는 바로 처벌할 것, 처형하라는 얘기죠. 제6조 각 도의 환상제도, 즉 각 도마다 자신의 특산물을 왕에게 바치는 그 환상제도를 영구히 폐지할 것. 그다음에 제7조는 규장각을 폐지하고 제8조는 순사제도를 시급히 실시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 즉 경찰을 배치해서 도적을 방지해라. 제9조는 해상공국을 폐지하고 제10조는 유배 그리고 금고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석방할 것. 제11조는 사영을 합하여 일영을 만들고 그 영 중에서 군사제도인데요. 장정을 선발해서 근위대를 시급히 설치할 것. 제12조 국가의 모든 재정은 호조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며 그 밖의 일체 재무 관련 관청은 폐지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혁신정강 14개조가 발표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른 재능에 따른 그렇죠? 따라 등용한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나 1884년 12월 6일 청나라군 1,500명의 여명이 무력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창덕궁이라고 하는 아까 언급했듯이 국왕 거주 장소의 취약성 그리고 갑신정문 세력의 수적 열세 및 지원을 약속했던 일본군의 배신, 150명을 지원해 주겠다, 돈을 주겠다는 그런 지원을 약속한 일본군의 배신으로 결국 갑신정문 세력이 패배하게 됩니다. 3일 만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김옥균, 박영호, 서광범, 서재필, 변수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했고요. 홍영식과 박영교 그리고 사관생도 7명은 고종을 호위하여 청나라 군대에 넘겨준 다음에 피살되었고요. 그리고 국내에 남은 개화당 세력들은 민씨보수파에 의해서 철저히 색출되어 피살되었습니다. 이로써 개화당은 몰락하고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5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